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 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만 1000달러대까지 하락했는데 이 가격대는 꽤나 아슬아슬한 지점이었습니다. 가격이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11,100달러대에서 반등하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리밸런싱을 하고 위쪽에서 포지션을 정리한 후 스팟을 추가 매수해서 스노볼 전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함께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시장입니다. 뉴스가 없어 이번 영상은 테크니컬 분석에 집중합니다. 지금 시장은 꽤 건강한 healthy 모드입니다. 뉴스가 조용할 때 프랭클린 지수도 공포 구간에 있는데 건강한 구간입니다. 다시 포지션을 잡을 시기입니다. 지금은 short 모드가 아닙니다. 차트 분석도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을 다뤄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트의 테크니컬 분석도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많이 좋아진 종목으로는 ASTR과 ATS가 있는데요. ATS는 14% 상승했습니다. 이름이 꽤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들은 거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ETSFI, IMX는 7% 상승했고 NIA는 3% 올랐습니다. FLR도 8% 상승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면 꽤 괜찮은 상황이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지거나 우리 전략에 맞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저희는 다시 테마코인 쪽에 상장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하게 스노우볼 전략을 시작했어요. 즉 포지션 규모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4비사 정도로 클립을 잡았는데 이제는 5까지 시작했습니다. 곧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는 여전히 건강한 수준의 약한 공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 크게 하락하거나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포와 망설임 속에 있을 때는 만약 매매 모드가 여전히 긍정적인 조건에 있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롱숏 청산, 롱숏 리퀴데이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저는 홍콩에 있잖아요. 우리가 대회를 하면서 농담도 했었죠. 자본 구간이었죠. 1138 근처에서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시점에 같이 내려가면서 많은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가 폭발했어요. 대략적으로 합치면 약 1.8 빌리언 18억 달러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꽤 큰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두려움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장이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나간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정리가 이루어진 셈이죠. 이런 정리 과정이 지나고 나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펌핑되는 순간이 오고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는 우리가 자주 겪는 패턴입니다. 이런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면 매매 타이밍을 더 잘 알 수 있고 때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추면 수익 구간에서 꽤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스팟을 더 매수했습니다. 111, 113, 114 구간에서 스팟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업데이트 드렸죠. 이 구간에서 꽤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턴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세트가 다 갖춰졌네요. 지금은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물으신다면 어제 라이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 시장이 대략 4% 정도 오르고 마이너스 6%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아직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신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10월에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드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을 보면 현재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이더리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페드 쪽을 보면 지금은 아마도 앞으로 두 번 더 금리를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상한 대로 말이죠. 이제 앞으로 약 30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로 보면 10월 말쯤이겠죠. 네, 10월 말에 어떻게 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전망 퍼카스 쪽을 살펴보면요. 가격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약 5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측면에서 훨씬 더 명확해진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한정된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우리가 소중하게 저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점이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친구들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추가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책을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 다른 뉴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아직 꽤 조용한 편인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제 테크니컬 분석 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테크니컬 차트에서 먼저 여러분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구간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구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앞으로 약 6일 정도 더 머물 수 있는데 만약 이 근처에 있거나 위쪽으로 올라가서 114에서 115 구간 혹은 115 근처까지 움직인다면 115 근처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53 같은 숫자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계속 올라가서 위쪽 구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10월에는 다시 한번 스파이크가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RSI도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저는 앞으로 6일 정도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 그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다시 포지션을 보호하는 모드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급하게 올라와서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117 근처에서 바로 위쪽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이버전스입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정말 힘들고 매매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아마도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든 우리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무드가 바뀌지 않았고 아직 그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특별히 조심하거나 안전에 신경 써야 할 모드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롱 포지션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쪽에서 손절 SL을 당했지만 138에서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시 110일 근처에서 물량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110일 중간쯤에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000달러 정도 세이브 프라이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손해를 보거나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데이 차트 부분에서요. 데이 차트는 구조적으로 마감된 부분을 잠깐 보면 꽤 괜찮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트렌드의 강함을 말할 때 언급했던 신호 중 하나인데요. 바로 블레팅 가핑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매일 오전 7시에 마감되는데 만약 이번에도 약간의 조정으로 마감된다면요. 이 정도면 괜찮고 점차 위로 올라가 대략 이래서 5 위쪽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마감되면 6일 동안 이 구간에서 움직이니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오더를 모아가면서 이번 달에 큰 변동이 없다면 다음 달을 기다려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더를 계속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략은 이 정도로 세워두고요. 이번에는 시리얼 1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1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래로 딥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전체 그림의 퍼센티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면서 타이밍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바로 올라갈 것 같다고 봤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 위쪽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그건 프로모션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 될 거예요. 다시 포트의 보안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슈퍼 브릿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약 6일 정도 이 구역에 머무른다면 9월이 끝난 후에 우리는 천천히 슈퍼 브릿지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죠. 여전히 CNAO 내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건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죠. 이건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엔 아직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슈퍼 브릿지가 형성된다면 여전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 구간 움직임은 1, 2파를 만들고 3파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여기선 1파와 2파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슈퍼 브릿지처럼 3파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우리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L 포지션을 잡을 때는 슈퍼 브릿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S 포지션을 잡을 때는 조정이 내려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L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상승 구간이요. 상승세가 약해질 때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겁니다. 정말 오래 걸려서 2016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이후에 상승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슈퍼 랠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 시장이 무너질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1, 2, 3, 4, 5로 마무리되는 엔딩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조정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A 연결 그리고 B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C가 이 지점을 하락 돌파했는데 이 돌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B가 끝나고 C가 시작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2파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2파 조정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권에서 횡보하게 된다면 횡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와 상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월말에 상단 박스권에서 횡보로 마감한다면 이건 괜찮고 건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상단 박스권에서 횡보한 뒤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네 번째 흰색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면요. 이건 네 번째 주황색 케이스인데 만약 이 주황색 케이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게 C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 또는 우선순위와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우선순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가장 많은 경우는 컬렉션 2로 급락한 후 다시 천천히 40%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올라가서 30% 위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30%입니다. 이 부분에서 장이 계속 하락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입니다. 이거 너무 넘었네. 30, 30, 30 너무 많네. 이 트렌드는 좀 줄여야겠어요. 맞아? 그래, 30, 30 맞네. 이게 100이야. 맞아. 이게 합치면 70이야. 이게 합치면 100이야. 맞아. 진짜 그렇네. 사실 이 경우는 더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요. 지금 여기 40으로 조정해도 괜찮아요. 여기 40이에요. 하하, 괜찮아요. 이제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해요. 만약에 못 버티면 계속 가야죠. 아까 말한 대로 상자 위에 무게를 넣고 이번에는 3구역 쪽을 봅시다. 3구역은 눌려 내려갔어요. 여기 트렌드 라인은 반복 사용됐어요. 보이시죠? 테스트, 눌림, 테스트, 눌림, 테스트, 눌림. 그런데 반복되면 이 라인이 더 이상 그렇게 강한 지지력을 갖지 못하게 돼요. 제 관점에서는 만약 다시 올라와서 이 라인 위에 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구간까지 올라와서 테스트할 수 있다면 돌파할 확률이 꽤 높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락 추세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만약 가격이 올라와서 닿자마자 바로 떨어진다면 이건 진짜 강한 지지라고 볼 수 있죠. 즉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다가 바로 급락하고 다시 올라와서 테스트하거나 눌림이 전혀 없는 경우 이게 진짜 강한 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올라오자마자 테스트하고 눌리고 테스트하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이 구간이 여러 번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이시죠? 진짜 강한 구간은 올라오자마자 닫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NMC 관점에서 보면 NMC는 조정 프로 L 후상승, 다시 조정 프로 L 후상승하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롱 포지션을 여는 모드에 있습니다. 곧 메인 포트에 주문을 더 채워 넣을 예정이에요.
최대치까지 채운 다음에 스노볼 전략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진입가를 얻었어요. 진입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쪽 1138선을 달았습니다. 이 선이 이탈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1138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네요. 지금은 오더를 추가할 타이밍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금 쪽을 보자면 여러분 금은 어제 마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급등이 있었죠. 제가 이 부분을 라이브에서 이야기했었죠.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감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 상승 구간을 보면요.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이버전스가 섞인 후에 거핑이 한번 나왔어요. 거핑이 한번 나오고 나서 우리가 다음으로 평가해야 할 것은 이 아래쪽 선들, 이 두 개의 아래쪽 선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두 개의 포트를 열어두었습니다. XM에서도 그렇고 T플렉스에서도 그렇습니다. NECM에서는 TP 지점을 아래쪽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쪽에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차트로 보면 지금은 이미 중간 구간에서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캔들 두 개 정도 더 유지된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아래쪽 지지선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쉽게 살펴볼 거예요. 비트코인에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다이버전스가 없다면 비트코인을 계속 홀딩하고 금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에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금으로 포지션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두 자산을 짝지어서 테스트하고 번갈아 가며 매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드에서 계속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디스코드에는 규칙방이 있고 규칙을 확인한 후에 웹3방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분들은 UID를 입력하시면 되고 월말에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렌지색 아이폰도 증정하고 웹3방의 모든 분들에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고기 파티무카타 모임도 준비 중이니 함께 참여해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그널 업데이트도 있고 금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 앞 멤버 방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달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달러는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면서도 오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범위가 여전히 횡보세로 보이고 아직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 쪽을 보면 이제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46,000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제가 조금 걱정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리밸런싱 되어서 주식들을 매수하기 위해 대기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약세 모드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쪽에서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지지선을 이탈했네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탈하면서 약간 손실을 봤습니다. 한 3, 4천 정도 손실이 났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 구간에서 수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서 수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도 수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이더리움 ET입니다. 지금은 수익 중입니다. 플러스예요. 집중하는 없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서 모이면 그때 진입할 생각입니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이 5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요.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보면 우리는 아직 신저가를 찍지 않은 종목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ADA가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했죠. 손실을 봤죠. 시장이 하락해 이 구간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지지선 확인 후 진입 가능합니다. 또한 아직 건강해 보이고 망가지지 않은 종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새로운 것이나 이상한 것은 이미 제외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틀 전에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그 상황에서 가격이 아래 구간까지 눌렸던 적이 있었죠. 마지막 날에는 반등했습니다. 상승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주문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매수했고 현물도 모아갔습니다. 스노우볼 전략도 썼습니다. 리밸런싱 후 스노우볼 온보딩을 시작했습니다. 곧 사이징 업데이트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어제 4개의 스타팅 포지션에서 사이즈를 곧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포트 쪽에서는 이전에 매수했던 약 11만 달러 구간에서 다시 원래 사이즈로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오픈했던 그 구간이죠. 프로덕션 흐름을 계속 따라가려 합니다. 조정 시 포지션 청산 지점이 다시 진입할 때 유리한 위치라 볼 수 있겠네요. 손절 SL 구간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이바이데이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 채널 렁툰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투자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와 테시오 마켓 모두에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